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의 동북 공정을 방어해야 합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영화 및 드라마에 중국 문화 침투 등 우리 한국도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중국 유학생들 평소에는 학생이지만 유사시 중봉의 명령받고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항상 경계와 감시 대상들이다. 호주 중국인 대학생들 앞으로 받지 말고 조금씩 추방시켜야 나라가 산다. 우리 한국도 중국인 받지 말고 그 수를 줄여나가야 나중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침탈 야욕으로 드러난 1대1로 전략은 충격적이게도 그 피해 국가는 단지 홍콩과 대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무역 갈등을 빚어온 호주는 이미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깊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 현재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드는 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호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이것이 3차 대전과 같은 상당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 각오했고 이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한국 방산업체와 컨택하는 일이었죠. 얼마 전 호주 명문으로 알려진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호주 시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겠다며 소수의 학생들이 반중국 평화 구호를 외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그들을 에워싸았고 다짜고짜 확성기를 낚아채며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급히 이를 제지하려는 찰나 한 중국인이 가져온 스피커에선 갑자기 중국 국가가 틀어졌고 마치 준비된 듯 떼창을 내지르는 모습에 현장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건 직후 중국 관영 환95 명문판에는 평화 시위에 난입한 중국인들을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시위 주최 측이었던 호주 대학생 파블로의 SNS에는 온갖 종류의 협박성 메시지가 쏟아지는 등 언제 어디서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대학 측의 반응이었는데 교직원들은 그에게 186쪽에 해당하는 문서를 들이밀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 경고하더니 결국 2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대학 내 모든 이슈에 관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한 게시판에는 홍콩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알리고 지지해달라는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이 난입하더니 다짜고짜 대자보를 뜯어 훼손했고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경비원들의 요구에 되려 강하게 항의하며 만약 경찰을 부른다면 중국 대사를 소환하겠다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죠. 참고로 해당 학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게 아닌 세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종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열리곤 했기에 유독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때리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사태가 커지자 결국 호주 의회는 퀸즐랜드 대학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학 측은 파블로 한 명을 징계하기 위해 법률회사 3곳과 계약하고 대략 3억에 가까운 돈을 때려박았지만 정작 파블로에 대해 각종 인신공격성 발언과 협박을 남발한 중국인에 관해선 아무런 지출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 뒷조사를 하던 시민들은 놀랍게도 퀸즐랜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10,000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함께 과거 호주에서 중국의 침략적 현상에 관한 책을 썼던 작가 또한 연이은 출판사들의 계약 거부에 진땀을 뺐다는 사실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친중 현상들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죠. 독립연구센터인 자유주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대한 호주 대학들의 의존도가 연긴 수억 달러에 달하며 그들로부터 얻는 수입이 무려 13에서 23%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살바토르 박사는 문제의 원인이 중국 학생들의 존재 자체가 아닌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다수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하나 재정적 생존을 위해 특정 국가 출신에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일방적인 정치 편향 등을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표적으로 퀸즐랜드 대학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성인의 상징인 대학교가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경우 해당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적 식민지화를 의미했기에 호주 대학들로 하여금 중국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사명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호주 정부가 단지 코로나 사태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이후 주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나인뉴스와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언론들을 통해 중국은 화가 난 상태고 우리를 적으로 만드는 건 호주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며 반중 사례 14가지를 적시한 문건을 전달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 허위가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걸고 넘어지며 계속해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호주는 조만간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호주에는 아직 애국자가 많은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옥죄기가 실현되자 호주는 그동안 중국 기업에 장기간 임대했던 다운항만 등을 국가안보 이유로 전격 재검토에 들어갔고, 동시에 중국 측이 호주산 석탄 보복관 새 정책에 철광석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선 자체적인 철강 생산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기에 철광석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호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한 방으로 중국은 모든 경제보복 카드를 잃었고 최소 6년간 수출 다변화가 어렵다는 현실상 이제 호주에 남은 숙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모리스 총리는 2026년까지 군기지 개선과 훈련 확대에 대략 6천억 달러의 과감한 투자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중국 견제를 타전했지만, 군사 강국이라 하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육군의 전투력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았고, 이에 지상군을 지금보다 몇 배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육군의 상징 같은 나라 한국으로 군사 관계자들을 급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하나디펜스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무기 전시회 랜드포스 2021이었는데요. K9 자주포를 비롯 레드백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에 깊은 관심을 보인 호주 측은 즉각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8116의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하나디펜스를 선택했고, 시제품 3대를 인도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협상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디펜스 측은 호주 장갑 철강 전문 기업인 비스알로이와 엔지니어링 회사인 하이프레이저 등 40여 개의 호주 방산업체들과 유기적인 납품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을 설명했는데, 심지어 2012년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수출이 무산됐던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현지 공장과 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등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대부분 현지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 측은 사이버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롯 첨단 수중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했고, 이에 극초음속 장거리 무기와 무인 잠수함 또한 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최대 사거리 370km에 달하는 공대함 순항미사일 200발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왔기에 이제 남은 건 지상 타격 능력 보완을 위한 다연장 로켓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미 독일과 미국 방산업체들은 해당 소식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호주는 생산 공장 현지화에 따른 유리함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한국산 천모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임을 내심을 흘기도 했죠. 호주가 유독 한국산 지상무기를 통한 군 현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압도적인 기갑부대에 큰 감명을 받음과 더불어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중국 스파이 문제로 촉발된 전쟁 임박,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 평화통일 촉진 호주위원회라는 의문의 조직을 구성해 정계로부터 막대한 돈을 후원받았는데, 이후 주 호주 대사관과
영사관의 지시를 받고 있음은 물론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중국계 호주인 차우차윈이 배후에 있다는 게 밝혀졌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시받은 명령에 호주의 군사정보와 더불어 암살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나자 현지 언론은 멜컴 턴불 전 호주 총리에 의해 촉발된 중국을 겨냥한 호주의 군사력 강화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조롱하기도 했죠. 다만 사건 직후 이미 완성에 가까운 호주의 해상 해공 방어능력으로 태평양 전략 동참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이 해상훈련에도 참여하는 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중국의 강점이 압도적인 육군력이고, 그들이 만약 항공모함을 이용한 대단히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면 이는 곧 호주의 전례 없는 위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주적이 없었던 호주의 육군력 약화는 사실 필연적인 결과였지만, 다가올 전쟁 위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호주는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묘안이 필요했고, 이에 유일한 방법인 한국 기갑부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주력으로 한 차세대 육군 사업에 최대 20조 원 투입이라는 역대급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국내 전문가들은 최근 호주 국방장관이 국방력 강화가 현실화되면 이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 것과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외무장관의 속내에는 호주의 군사적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이것이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국내 대학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일본, 중국 자본을 끌려다니면 저런 사태가 난다. 호주 사태를 보라. 중공이 얼마나 교묘하게 중화하는지 한국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중화타운 중유학생 철저히 단속하라. 우리나라 대학들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